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오늘은 폭락 전조 증상을 미리 좀 캐치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락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폭락은 상투권에서 나오는 것이죠. 네, 뭐 보합권에서 폭락이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보통 시장이나 악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솔직히 어렵고요. 이건 예측 불가능하고 이제 우리가 한창 오를 때 이 상투권에서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은 있거든요, 미리.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서 샀던 사람들이 위에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네, 재료가 강하고 계속적인 뭐 호재가 있고 뉴스가 나오면 시세 차익을 하려고 하진 않겠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좀 잠잠해지고 이제 좀 많이 수익을 봤다 싶으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폭락 전조는 이 밑에서 샀던 사람들의 물량이 얼만큼 나가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죠. 상투권에서 이제 매수와 매도자들 간의 어떤 경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수익 보는 사람들은 이제 매도하려고 할 것이고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주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매수자가 이제는 좀 덜해지는 거예요. 상투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매도자가 이제는 더 우위로 발생한다. 그럼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차트의 모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덱스터를 먼저 예시로 좀 들어보자고 한다면 이전에 한창 상승 중일 때요. 한창 상승 중일 때 제가 이 부분을 뭐 방송에서 한번 언급하긴 했지만 이전과 다른 하락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급속도로 갑자기 빠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고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큰 거래량을 동반한 이 매도가 나오진 않아요. 어지간하면. 왜냐면 한참 분위기 붙고 있고 막 매수하고 있는데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연속적인 매도가 강하게 발생을 할 경우에 이전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수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1분, 2분, 3분, 4분, 5분, 5분 만에 마이너스 11%를 폭락시킵니다. 단 5분 만에. 이전에 덱스터는 5분 만에 11%를 폭락시키는 흐름은 없었어요. 보다시피. 그 정도로 막 심하게 흔들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한 그림들이 한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 여기서 완전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라기보다 여기 구간을 기반으로 이제 밑에 샀던 사람들이 세력들이 매도를 해나간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보다시피 이렇게 덱스터처럼 유명한 주식이 무너지면 꼭 밑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한국 BNC도 엄청 그래서 수많은 어떤 단타 세력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차트를 완전 망가뜨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덱스터는 이제 여기서 좀 안정 추세, 안정권으로 좀 흘러갔는데 다시 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보시면 한 번 더 고점 올라가니까 빠른 속도로 밀어내는 차트 모양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격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선 좀 심했고요. 네, 이러한 모양들이 이제 상투권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전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여기서 이제 누군가 파는구나. 누군가 많은 돈을 팔지 않으면 주가가 저렇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분봉을 통해서 차트를 미리 체크하시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봉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볼 수 있냐? 일봉에서는 꼬리를 길게 다는 모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긴 꼬리를 단다는 거죠. 자, 꼬리를 이렇게 달아줘요. 고점에서요. 자, 고점의 기준은 무엇이냐? 누가 봐도 이 흐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이격도 크게 띄우고 가파른 상승에서 꼬리를 달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점 신호라고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BNC도 함께 공부 차원으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 BNC도 보시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도중에 꼬리가 길면서 변동성이 강한 이런 움직임들이 한 번씩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고점 신호는 아니고 한 번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재료가 있고 매수세가 있으니까요. 호재가 있고 기대치가 있는 거니까요. 악재가 터진 상황은 아니에요. 악재가 터지면 이런 꼬리가 아니라 롱바디 음봉을 박습니다. 롱바디 음봉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악재형은 아니지만 일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팔기 시작했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분봉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예, 분봉도 뭐 다 비슷합니다. 고점에서의 분봉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던지는 물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겠죠. 여기 이 라인. 네, 이때 이미 한국 BNC를 예전에 차트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빠른 시간에 17% 정도를 던지게 됩니다. 이게 세력이 나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치죠. 불가능하게 저렇게 많은 돈들이 단시간에 단번에 이탈한다라는 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장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보고 있고 많이 샀다라고 할지라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잠깐 저 시간에 밥 먹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계속 저 시간에 저걸 보진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저렇게 한 번에 나가는 건 이제 반대로 밑에서는 세력이 그렇게 매집을 들어가겠지만 위에서는 반대로 세력들이 그렇게 던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호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덱스터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강세인 종목인 위메이드도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위메이드 분봉을 보시면 위메이드도 분봉상으로 꽤 많이 흔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이전과 다르게 이전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전에 이 주식을 투자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계속 이 주식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봉상으로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구나 라는 걸 감지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흐름 정도는 무난하죠? 무난합니다. 여기 좀 깊숙이 밀긴 했지만 네, 뭐 여기도 좀 문제가 있는 자리긴 합니다. 여기도. 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NFT나 뭐 이쪽 관련주가 좀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요. 네, 이런 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강세 상승으로 계속 가는 자리에선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신규로 하실 때도 저러한 모습이 나오면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게 일반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네, 누가 봐도 이것도 많이 올랐죠. 누가 봐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세력이 바보도 아니고 정말 바보도 아니고 여기서 뭐 많이 샀다고 한다면 쭉 사왔다고 한다면 세력 입장에서 주가가 2배가 10배가 올랐는데 안 파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여러분이 세력이에요. 그럼 욕심을 더 낸다? 바이오주도 10배 오르면 팝니다. 바이오주 섹터도. 근데 이건 바이오도 아니고 산업주인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세력들이 충분히 시세 차익을 내볼만 합니다. 안 내면 바보 아닙니까? 기껏 매집하고 기껏 차트 자기네가 다 만들어 놓고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개미들 먹여주면 그게 세력이 아니죠.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재료가 있고 강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신호가 나와도 또 한 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신호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제 덱스터나 위메이드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고 많이 강조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할 수 있고 좀 내 돈을 좀 지키는데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섹터가 이쪽으로 돈이 다 몰렸잖아요. 그럼 이거에 사람들 눈이 다 시야가 간 사이에 다른 섹터가 또 주목을 받으면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돌려서 돈이 다시 어디로 회전될까? 분명 여기 있는 돈들이 또 회전돼서 다른 섹터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런 시야를 또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신호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건 응용이죠. 응용해서 이제 여기서 이 강세주가 털리면 다른 섹터로 돈이 갈 수 있겠구나. 그럼 다른 섹터를 또 알아보는 그런 어떤 대비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겠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의 뭐 주식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런 시야까지 가지면요. 뭐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과 이런 생각은 반드시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막 이제 축구 선수도 무조건 뛰댕기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있고 한 수를 내다보는 부분이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도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한 발 앞서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폭락의 전조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맥락이 비슷하죠. 세력들이 밑에서 샀다면 이제 매수세가 줄고 매도가 이제 붙어서 시세 차익을 얻어가는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알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좀 일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기준으로 좀 폭락의 전조 상황을 미리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